오늘날의 휴전선은 동쪽으로 갈수록 북으로 치우쳐 올라가 있습니다. 38도선을 따라 일직선으로 그어졌던 38선이 이렇게 바뀐 데에는 우리 국군의 통쾌한 진격전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휴전선을 형성한 결정적인 전투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양양, 오색, 고성 진격전입니다. 파죽지세로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가던 유엔군이 중공군을 처음 마주친 날은 1950년 10월 26일이었습니다. 벌떼같이 새카맣게 밀려드는 중공군 공세에 연합군은 12월 31일에 서울마저 포기하고 수원 평택 라인까지 다시 밀려 내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밀리던 연합군은 미군을 중심으로 전력을 재정비하며 반격에 나서게 됩니다. 서부전선과 중부전선에선 미군이 중심이 되어 중공군을 괴멸시켜 나가자 중공군 총사령관 펑더화이는 중동부전선의 국군을 목표로 삼고 연합군 전선에 구멍을 내기로 결정합니다. 1951년 5월 16일 중공군은 2개 병단 50만 명을 동원해서 국군 제5사단과 7사단을 공격하면서 동시에 오마치 고개를 점령합니다. 오마치 고개란 말 5마리가 겨우 지나갈 수 있다는 뜻의 아주 좁은 고갯길로 한국군 제3군단의 유일한 보급로이자 후퇴로였습니다. 불과 2개 연대 병력에게 오마치고개 퇴로를 차단당한 국군은 5월 17일 현리에 집결하기 시작합니다. 이때까지 병력을 유지했던 우리 국군 3군단은 아수라장 속에서 무질서한 후퇴를 시작합니다. 작전도 지휘도 없는 상황에서 수만 명의 군사가 해발 1436m의 험준한 방태산 속으로 각자 도생, 무작정 후퇴를 한 것입니다. 결국 국군 제3군단은 전방의 압력과 후방의 위협에 압도되어 산악지대를 따라 60km나 후퇴했고 5월 20일 하진무리에 집결한 병력은 겨우 제9사단의 40%, 제3사단의 35% 병력뿐이었습니다. 국군 3군단 우측에는 국군 1군단이 있었는데요. 1군단은 좌측의 수도사단, 우측의 11사단으로 동해안 일대에서 북한군을 맞아 성공적인 방어를 하고 있었습니다. 국군 제1군단은 하진무리까지 진출한 중공군의 강릉 진출을 저지하기 위해 수도사단 제1연대 병력을 보내 대관령 일대에서 중공군 저지에 성공했고 이어 반격 작전에 돌입합니다. 이후 제1군단은 간성을 점령하기 위해 공격작전을 계속하게 되는데 사전에 항공, 정찰과 수색작전을 실시한 결과 인민군 제13사단이 미시령과 설악산 일대에 진지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1군단장 백선엽 소장은 11사단으로 하여금 설악산 일대를 공격토록 명령했는데
추가적인 부대가 필요해지자 제3사단에서 정예부대인 백골 18년대를 차출 5월 29일 6시 양양에서 원통으로 통하는 도로를 따라 가라피에서 현재 여우와 일의 수양관이 있는 마산리 방향으로 공격해 했습니다. 제18년대는 5월 29일 오전 6시 추적추적 비가 내리는 가운데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인민군 제13사단 예하 2개대대 규모의 적군은 좁은 산악 능선의 요지마다 진지를 첩첩히 구축하여 저항했으나 백골 18년대는 인민군의 진지를 하나하나 걷어내는 방식으로 전진해 나갔습니다. 우리 백골연대가 목표 지역에 거의 도달해 개활지를 통과하는 순간 사방에서 적의 총포탄이 비오듯 쏟아지면서 아군의 피해가 커져갔습니다. 제18년대에서는 오색약수터 북쪽에 대기하고 있던 수색중대로 하여금 인민군을 후방에서 타격해 함과 동시에 길갈교 부근에서 인민군의 측방으로 제1대들을 투입, 마침내 오후 2시경에는 마산리 일대를 점령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면서 비가 그치자 역습해오는 적과 집단으로 패주해오는 적을 항공 지원을 받아 대량으로 섬멸시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색지역 주민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하루에 쌀 11가마씩의 밥을 해서 중공군에게 날라줬다고 하는데 이는 약 36,000여 명의 병력이 주먹밥으로 식사를 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군인들하고 밥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밥을 해줬는데 쌀을 11가마니 됐대요. 하루에 11가마씩이요? 예. 우와. 그래가지고 그때는 가스가면서 나무를 주워다가 부를 때 갖고 했는데 마침내 중공군은 아군의 반격 작전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아 전장의 주도권을 상실한 채 한국 전쟁에서의 승리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애들이 나가지를 못하고 들어지도 못하고 거기다가 이렇게 애들이 군단이 있는 것 때문에. 네, 6만 명. 그러니 앞이 없어. 완전 이렇게 포위를 했구만요. 그러니까 쟤네 중공군이 포위당했지 우리한테. 완전, 네, 중공군이 그래 포위당한 우리 18년대가 1,3대대가 왔는데 상군의 패전이라고 그런단 말이야. 그래 내가 군단 사는 것은 내가 그 강의를 하는데. 혈리. 그래 내가 절대로 그 군단장한테 패전의 성전이라고. 우리 상군단이 이렇게 그때 안 싸우고 그렇게 포위를 안 했으면 현재 전선이 없어. 밑으로 내려. 그러네요. 국군 제1군단은 51년 5월 26일 강릉 지역에서 반격 작전을 개시한 이후 6월 12일까지 불과 18일 만에 69km를 진격하면서 향로봉과 고성을 잇는 신캔사스선을 확보하게 됩니다. 캔사스선이란 문산, 전곡, 양양을 잇는 유엔군의 작전 통제선으로 전선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유엔군 사령부에서 설정한 선입니다. 그런데 동구전선에서 우리 국군의 엄청난 속도의 빠른 진격으로 이를 반영한 신캔사스선을 설정하게 된 것입니다. 삼포선 돌파 후에 야영으로 들어가가지고 네, 거기서 바로 간성으로 들어간 겁니다. 네. 군번을 받으신 건 어디서 받으신 거예요? 무남에서 봤어. 우리는 저기 꼭 군번이 아니고 나무 있잖아 판대기에다가 그냥 붓을 써가지고 아이고. 그렇게 막 준 겁니다. 바로 아침에. 한국군 제3사단은 1951년 6월 15일 제11사단으로부터 동해안 일대의 작전 지역을 인수받음에 따라 고성 일대에 배치가 됐습니다. 당시 인민군과 중공군이 황급히 후퇴함에 따라 각급 부대에서는 위력 수색 작전을 빈번하게 실시했는데요. 위력 수색 작전이란 정보 획득과 자신감 고취를 위한 작전으로
단순히 적의 동태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공격적인 수색을 하는 것입니다. 제18년대 수색군대는 6월 18일 금강산 전방의 202고지 일대를 출발해 170고지 축선에서 위력 수색 작전을 할 계획이었으나 새벽 4시가 되자 202고지를 포위하고 있던 인민군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수색중대장 문세윤 대위는 적을 물리치기 어려운 단계에 접어들자 진내 사격을 요청했고, 노출돼 있던 적은 수많은 시체를 남기고 도주해야만 했습니다. 이 작전에서 중대원 97명 중 32명이 전사했고 17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170 고지에서 대퇴부 총상을 입어 중대원들과 함께 철수하지 못했던 박윤식 전투원은 이틀 뒤 6월 20일 제22연대 수색중대원에 의해 무사히 구출이 됐습니다. 3사단 동부전선에서 싸우다가 기관 포탄이 맞아가지고선 다리가 병신된 거예요. 다시 아군이 3일 만에 진격해서 미 제1기업사단에 구출받아가지고 내가 사는 거 아니요? 하나, 둘, 셋. 2024년 11월 1일 강원도 북단에 위치한 육군 18여단에서 세월 깊이 묻혀있던 그날의 승전을 돌비에 새겨 기념하는 행사가 거행됐습니다. 진백골 18년내는 현리 전투에 상흔이 가시지 않은 최악의 여건 속에서도 고륙지정의 전우회로 똘똘 뭉쳐 공산군의 전략적 중심인 금강산과 원산을 위협함으로써 적이 먼저 휴전회담을 제의해오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흙 속에 파묻혀 지난한 세월을 보낸 큰 바위는 기억의 발굴을 통해 양양에서 고성에 이르는 전승지역을 재조명하는 기념비로 우뚝 솟아올랐습니다. 6.25 전쟁의 중요한 분기점에서 공산군의 주도권을 상실케 한 백골의 승리는 우리 모두의 기억을 통해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